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이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오늘 아침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로 숨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유의 스타탕탕, 오늘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자 정치학 박사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박상희 심리학 상담 전문가, 부장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목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김양건 비서의 교통사고 사망.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그때가 7시 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속보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좀 놀랐는데 어쨌든 사망 시간이 어제 오전 6시 15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고는 어쨌든 6시 15분 이전에 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것도 시간도 좀 그렇고 두 번째는 거기 그렇게 교통도 많지가 않은데 유난히 대남 담당 일하는 사람은 다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말이죠. 그 시간대 그 CCTV 보면요. 그 차량 일단 차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벽에 이렇게 왕왕 북한 고위층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게 일전에 이제 김정일이 야행성 아닙니까? 김정일이 야행성이니까 기쁨조 파티도 밤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측근들 관리를 위한 기쁨조 파티를 밤에 하는데 그게 끝나는 게 뭐 4시에도 끝나고 새벽 5시에도 끝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는데 이거는 크게 봐서 정말 사고일 가능성하고 또는 이제 사고를 위장한 암살일, 정치적 암살일 수가 있는데요. 정치적 암살이다 할지라도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암살이냐 아니면 김양건의 라이벌 누군가 정적이 김양건을 사고를 위장해갖고 제거한 거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김용순 비서도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김용순 비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당 비서였고 똑같은 직책이었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가장 남쪽에 그래도 유화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교통사고, 이번에 또 교통사고. 네? 제가 이번에 보면요. 김용순 비서도 대남 비서였고 이번에 김양건 비서도 대남 문제고 그다음 그 외에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리철봉하고 리재강인데 좀 조직 담당이더라고요. 이 조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산당에서는 이 조직 담당이 아주 실세고 권력자고요. 그렇죠. 그다음 대남 담당들은 이 대체로 대남 문제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북 대화가 아예 안 되고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왜 남북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꼭 북한 군부가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그다음 대남 담당하는 사람에게 위해가 가거나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북한에서 갑자기 차관급 회담 제의하고 회담도 이루어지고 그다음 지금 여러 가지로 남북 분위기가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가장 주 책임자인 김양건 비서가 이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교통사고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공산주의 체제상 이런 거는 정말 어떤 음모, 밝히지 않은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시 15분이나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한 시간 모르더라고요. 공산주의 소련도 그랬고 죽은 지 며칠 지나야지 사망 발표되고 이런 식이 많거든요. 공산주의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김양건 비서의 죽음도 혹시 대남 유화적 어떤 정책 아니면 남북 관계의 정상화 관계 있지 않는가? 군부로서는 남북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군부의 존재의의를 잃지 않습니까? 이 계속 티격대고 해야지 군부가 존재의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 6시 15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북한은 지금 주체시를 쓰잖아요. 우리보다 30분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시간으로 6시 15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타살이냐 그러니까 암살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장례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룡해
최룡해뿐만 아니라 최룡해기 좀 있다 하더라도 황병석 이런 친구들이 다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권력암투문은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암살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예. 그 김양건의 부인이 예. 그 이제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하고 친했기 때문에 예. 또 김양건이 1942년생, 김정일이가 41년생인데 호적상으로는 이제 김일성 1912년하고 30년 딱 차이 나게 만들려고 42년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양건의 부인하고 김정은의 엄마, 그러니까 김정일의 부인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 김양건의 부인한테 김정은이가 이모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설령 그 이모분데 어떻게 보면 피는 안 통했죠. 이모분데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장성택이 죽였어요. 아니, 장성택 고모부도 죽였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모랑봉 악당 베이징 가고 공연 무산되고 오고 지금 북한의 민심이 좀 흉흉할 거예요. 그러던 차에 고모부도 죽었는데 사실상의 뭐 이모부 역할을 했던 김양건까지도 처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면요. 이렇게 위장해고 죽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요번에요. 남북 회담이 잘 안 됐잖아요. 1차 고위급 회담이요. 네, 북한에서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한번 그걸 날짜도 못 정했죠. 이게 소개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게 바로 김양건이란 말입니다. 뭐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예. 뭐 공산주의라든가 권력의 최정점에서는 자기의 친인척도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영조 대왕이 사도세자 아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거는 약간의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꼭 그 친인척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아닐 것이다. 이거는 아까 우리 신지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최룡해가 갑자기 또 다시 농사 짓다가 튀어나왔잖아요. 예, 복귀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보면요. 장성택도요. 건성 박수로 이제 고사총으로 당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2번 당했거든요. 2005년에 교통사고 당했고요. 무려 5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갖고 겨우 기어 나왔는데 그 다음에 2006년 9월 달인가 또 당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요. 김양건이 이게 신의주에서 평양 오는 고속도로 상에서요. 인민군 무슨 그 트럭에 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장성택이 치인 거는요. 장성택이 차를 뒤에서 받은 게 뭐냐면요. 북한 그 무역 화물 트럭이 가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트럭이 박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장성택의 2번의 그 교통사고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 조직 지도부 리재강이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 리재강이가요 거꾸로 2010년에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또 죽습니다. 죽죠. 예. 그 이후에 장성택의 실권을 잡고요. 노동당에서 조직 지도부가 제일 센 부서인데 사실 장성택은 노동당 행정부장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권력이요 조직 지도부에서 이제 행정부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아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양건이 사망함으로써 과연 누가 대남 담당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통일전선부 했을 때 물론 그 통일이라는 게 남북 통일이 아니고 이게 이 전 세계적인 혁명 전략을 한다. 그 통일전선부에서 외교도 사실 담당을 하는 건데 누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남북 관계를 비롯한 북한에 있어서의 최소한도 대외 관계는 상당히 변할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누가 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